기름값이 가장 쌀 때는 바로 오늘이다. 오늘 넣어라. 미루지 말아라. 사실 2억짜리 전기차들이 길에 즐비하단 말입니다. 기름값 무서워서 전기차 샀을까? 저는 EV 컨버전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한 영역이다. 개조를 해서 타는 세상은 올 것 같다. 올 것이다. 전기차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 맞아요. 무릎 관절 나갑니다. 네.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에만 한 1,500만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해요. 차를 굴러다니지도 않는 차를 막 1억, 2억 주고 사서 보건 비용만 1년에 또 몇천만 원을 쓸 수 있는 분들의 취미 영역이에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도 있을 정도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자, 요즘 휘발유값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유 더 오르고 있죠. 그런데 뒤에 숨어서 웃고 있는 차가 있다고 해요. 바로 전기차인데요. 네. 한 자동차 쇼핑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 전기차를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대세 중에 대세인 전기차, 문제는 바로 이 가격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있는데 이 차를 개조해서 전기차로 만드는 거죠. 솔깃하죠? 그렇죠. 요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역대급 빌런들이 함께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늘의 모빌런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김아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책임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성로 자동차 리뷰 유튜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 윤성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남다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끝나고 감정 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격하실 건가요? 아니, 공격하진 않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면서 저희가 화합을 다지는 의미로 준비된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가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 모빌리티를 향한 미래지향적 집착 남녀 모빌 런들. 오케이. 런들. 오케이. 나이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문을 열면서 휘발유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전기차가 대세가 됐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이 인기에 힘입어서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두 분 생각하시나요? 저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월가에 있는 그런 은행들, 글로벌 은행들도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이런 곳들에서는 유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도 이게 진정 안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름값이 가장 쌀 때는 바로 오늘이다. 오늘 넣어라. 미루지 말아라. 이런 오늘이 가장 싸다. 네, 맞아요. 네, 주가가 사실 오늘이 제일 싸야 되는데 네, 요즘에 참 기름값이 오늘이 제일 싼... 죄송합니다. 네.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를 하나 단지 전기차 인기가 유가 급등 때문이다. 로 요거를 바로 이렇게 직결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2억짜리 전기차들이 요즘에 길에 즐비하단 말입니다. 2억이요? 2억. 네. 그런 거 몰랐네. 2억짜리 전기차가 즐비한데 과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2억짜리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기름값 무서워서 전기차 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기차 가격 언제까지 오를 거라고 보세요? 사실 근데 이건 연구님 전기차 가격만 오르고 있나요?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네. 전기차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이제 1,000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대당 원자재만 따져도 이제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시세여서 전기차의 배터리 원가의 한 77%를 차지하는 게 이 원래 소재예요. 양극재라든가 음극재라든가 전해질 분리막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산도 당연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광산에서 채굴
채굴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생산량을 올린다고 해도 3, 4년 정도는 이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 수가 없다. 뭐 차량값만이 아니라 우리 식자재를 필두로 한 우리 생활 물가도 오르고 있고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있고 기름값도 오르고 있고 근데 왜 우리 월급은 안 오르는 건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전기차 보조금이요. 맨 처음 전기차 나올 때는 엄청 많이 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계속 줄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한 정말 맥스 초창기 때 비교하면 좀 한 반까지 준 느낌이거든요, 체감상. 근데 왠지 여기서부터는 줄더라도 이 주는 폭이 이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보조금을 중단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놓았던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보급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제 보조금을 우리가 안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주던 거 안 주면 화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차 가격? 그런데 내려가는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취재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전기차 신차를 꼭 구매를 해야 되나? 내연차를 개조해서 전기차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모빌런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실현 가능한 상상이라고 보시나요?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갈립니다, 이제. 네. 여기구나. 저는 EV 컨버전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거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대세가 되지는 않겠으나 개조를 해서 타는 세상은 올 것 같다. 올 것이다. 아니, 근데 솔직히 뭐 아예 불가능할 건 없죠. 뭐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벽돌만한 휴대폰을 들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 휴대폰의 레이아웃을 우리가 바꾸고 뜯어고치고 튜닝해서 스마트폰으로 만든다. 못할 거 없겠죠. 못할 거 없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EV 컨버전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전기 차량으로 개조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담보가 되고 또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낮춰진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불법은 아닌 건지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은 아닙니다. 아니다. 네, 한 2016년 정도에 지금 자동차를 개조하는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개조를 한 전기차들이 현재 도로에는 나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교통안전공단의 인증, 심사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개인이 부담하기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인증 프로세스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불법은 이게 아니다. 1억 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실제로 인증에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하는 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굳이 아까 1억 원대, 2억 원대 전기차 말씀을 하셨지만 그럴 바에는 전기차를 사지 아마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전기차 튜닝, 자동차 인증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규제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로에 자동차가 나오는 순간 이 차가 50km, 100km로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얘 혼자 사고 나서 혼자 잘못되는 것 또한 문제인데 도로에서 자동차는 달리다가 얘가 잘못되는 순간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자동차도 튜닝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일반 자동차도 어느 선까지만 튜닝해라라는 그 튜닝 관련 법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되어 있죠. 하다못해 앞에 헤드라이트 전구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네, 모두가 다 인증 품목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는 엔진과 미션, 원래 내연기관차에 있던 것들을 모두 드러내고 전기차로 튜닝을 한다. 무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다르죠? 전기차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내연기관차들을 보면은 다 차량의 허용 중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허용 중량이라는 거에 따라서 자동차의 뼈대부터 모든 것들을 다 설계를 합니다. 그런 차에 갑자기 몸무게가 400kg, 500kg가 늘어난다. 다닐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관절들이 못 버티겠죠. 그 맞아요. 무릎 네. 관절 나갑니다. 네, 무릎 관절 나가겠죠. 네. 안전 규제를 통과 못해야 마땅한 튜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전성을 짚어주셨고 내연 기관차는 가벼운데 거기다가 전기차 무거운 걸 넣어버리면 분명히 탈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반격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기업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도 있을 정도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까 알려주셔서 엑셀 맞습니다. 네, 일하는 회사인데 주식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식 이야기 금지. 이 얘기 듣고 사면 지금 책임 안 져요, 우리는. 상용화된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놀란 마음에 나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게 상용화되면 안 되는데 하고 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픽업 트럭이 많죠. 걔네는 기본적으로 짐을 싣고 다니는 픽업 트럭으로 태어난 애들이고 무게를 좀 버티는 차들인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소형 트럭들 중심으로 개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1.5톤 트럭, 약간 이런 정도의 사이즈는 왜냐하면 기름이 너무 부담이 되고 또 노후화되면 굉장히 매연을 많이 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차들을 사업자 입장에서 당장 폐차를 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들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로의 개조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조가 된 전기차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요거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네. 타고 왔다고요? 네, 제가 먼 곳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런드의 정유림입니다. 저는 지금 전기차 개조, 이른바 EV 컨버전 차량들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 이곳 전남 영암까지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전기차 개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차량 승차감은 어떨지 오늘 제가 직접 타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취재 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길 위에 등장한 1984년식 포니2 픽업 트럭. 포니는 한국인이 가장 복원하고 싶은 올드카로 손에 꼽히는 차량이죠. 당장 시동이 걸릴지조차 의아한데 이 차량이 현대적 기술을 입힌 전기차라면 믿으시겠나요? 클래식카의 레트로 감성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전기차로 탈바꿈시키기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니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엔진을 탈거하고 지금 변속기를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모터를 변속기에다 바로 체결을 해서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엔진룸에서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제거되고 모터와 배터리 등이 장착된 EV의 모습을 갖추게 된 포니. 적은 용량의 배터리로 장시간 운용이 가능하도록 발전기를 탑재하고 포니의 기존 수동 변속기는 그대로 살린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시중의 전기차 신차에선 볼 수 없는 특이한 방식이죠. 충전 방식이나 속도도 궁금해졌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144V에 82A 정도이고요. 충전 속도는 지금 만속 충전으로 220V 꼽았을 때 지금 한 5-6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충전은 어떻게? 현재 지금 1세대 모델은 이렇게 외부에 충전기가 있고 220V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 잭을 저쪽에 이제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온 이상 차량을 안 타볼 수 없겠죠. 일단 저 가슴이 지금 좀 설렙니다, 사실. 이제 EV 컨버전된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승차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운전할 때 어떤 기분이 들지 좀 궁금한데 한번 운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승차감이 어때요? 우리 소비자는? 너무 좋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실 이게 그 올드카이기 때문에 덜덜거리는 그런 승차감은 좀 있어요. 근데 꽤 잘 나가요. 그 차고지에 모셔만 둘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EV 컨버전을 하지만 그래도 그 내부나 외부적으로 기존의 차량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테스트용이긴 하지만 업체는 클래식카부터 운전면허 학원 차량까지 다양한 차종을 대상으로 현재 전기차 개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컨버전 키트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내에선 일반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상 EV 컨버전을 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EV 컨버전에 대한 관련 인증 제도나 절차나 그리고 법령 같은 것들이 아직 미비하거나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지금 노력해서 이 사업 자체를 제 제도권 안에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향후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내연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나니까 클래식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재밌었겠는데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래된 차에 뭔가 새로운 심장을 좀 불어넣은 느낌? 되게 매력적이고 승차감도 좋았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불안하시던가요? 갑자기 생각이 타보고 바뀌셨나요?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노코멘트 하면 안 돼요, 노코멘트? 오늘 녹화 끝나자마자 영암 가는 거 아닙니까? 클래식카들을 위주로 이제 저런 작업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뒤에도 이제 보면 발전기가 달려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발전기에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작은 배터리 사이즈를 커버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넣는 발전기를 등에 업고 다니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좀 만들어진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클래식카들은 진짜 보존할 가치가 있죠. 그리고 소장할 가치도 있습니다. 미니 같은 브랜드는 미니 브랜드 자체적으로 클래식 미니 차량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컨버전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제조사에서 진행하는 거고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거고 자기네들이 이제 모든 안전 규정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스펙을 맞춰서 튜닝을 진행을 하지만 이제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죠. 예술품을 복원해서 내가 소장한다라는 개념으로 진행되는 작업들이에요. 우리나라 클래식카들도 진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저런 작업들이 좀 발전해서 좀 길에 돌아다닐 수 있게끔 브랜드에서 좀 힘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전기차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개조를 할 수 있다면 하겠느냐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시행을 해봤어요. 한번 살펴봤더니요. 할 의향이 있다라는 사람이 86.6%, 안 하겠다 1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이 결과가 조금 놀라웠기도 했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전기차로 개조를 한다. 근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높은 개조 비용이 82.8%, 역시 돈이었고요. 그 다음이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56.8%였습니다.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이랑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개조 비용이 전기차로 개조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요소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차종에 따라서 많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에만 한 1,500만 원 가량이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리고 어떤 다양한 부품들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기차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 물론 전기차들이 좀 비싼 수준이긴 하지만 보조금을 감안했을 때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다.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합법화된다면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86.6%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개조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개조가 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을 할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취지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전기차로 내연기관차를 바꾼다라고 하면 내연기관차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전기차가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양측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개조를 하는 차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차들이 이제 바깥에 길가를 그냥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보조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흥미롭지 않았나,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리해주신 김아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윤성노 자동차 리뷰 유튜버 두 모빌런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모빌리티를 향한 미래지향적 집착 남녀 모빌런드!